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 두 분의 연구위원과 함께 하는데요. 여름 휴가를 떠난 김광일 기자를 대신해서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오늘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순봉 기자. 맞습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도 나오셨어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박 기자 첫 순서는 뭔가요? 비서실장의 첫 언급. 주말 내내 경찰국 이슈가 뜨거웠죠. 네. 이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찰서장들이 아까 조금 전해주셨지만 그제 토요일에 모였습니다. 네. 보통 평검사 회의나 검사장 회의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경찰서장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숫자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전국의 경찰서장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현장에 직접 회의에 온 사람이 한 50여 명, 그리고 화상으로 참여한 사람이 한 140명 정도, 그리고 무궁화 화분 보내서 나도 참석하고 싶다 이런 입장 밝힌 사람까지 합치면은 한 357명 정도 된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6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회의 중간부터 경찰청이 제동을 걸었거든요.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오후 4시쯤에 이 장소가 경찰 인재개발원이었는데 인재개발원장 통해서 해산해라 이런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오후 5시 30분에는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엄정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전에 해산 명령이 온 게 아니라 회의를 하는 중간에. 그렇죠. 2시간쯤 지난 뒤에 왔고요. 그리고 오후 7시 30분쯤에는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사겸 총경. 원래는 울산 중부서장이었는데 네. 바로 대기 발령 조치가 돼서 이제 전직이 됐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문제 가지고 여야 간에 혹은 또 대통령실까지 나서 가지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제 방금 비서실장의 첫 언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전면에 나선 적이 없었는데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제 나서면서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경찰서장 모임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류사겸 총경에게 내려진 대기 발령 조치를 전두환 정권식 직위해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당권 주자들도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류사겸 총경 지금부터 잠깐 좀 직접 만나고 우리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죠. 불러보겠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대기 발령 상태가 된 거죠. 류 총경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류삼영입니다. 예, 이미 대기 발령 상태신 거니까 그럼 오늘 출근은 서장실이 아니겠네요. 예, 지금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예.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러니까 1시간 반쯤 뒤에 대기 발령 연락을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빠를 줄은 몰랐죠. 생각보다 빨랐다. 왜 예상했던 시간보다 생각보다 빨랐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행안국 신설 속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아주 급한 분들인가 봐요. 지금 취임한 지 2달 만에 지금 모든 경찰국 신설을 완료할 정도로 아주 스피디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제 징계에 대한 처분도 빨랐기 때문에 그건 두 개는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 성향이 좀 성질이 급한 것 같습니다. 성질이 좀 급한 것 같다. 대기 발령도 그래서 빨리 냈다. 예. 근데 징계를 내린 지휘부의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현장의 총 책임자급인 경찰서장이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 행동을 했다. 그리고 해산하라고 분명히 지휘부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불복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경찰서장이면 전국에 한 250 몇 명이 되고 총경급을 합치면 600명이 되는데 예. 전국 14만 경찰을 현장에서 이제 현장과 소통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기 때문에 진짜 경찰의 의견을 모으려면 경찰서장의 의견을 모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 경찰에 관한 중대 사항을 결정하면서 그 의견 수렴된 것은 지방경찰청장 수준의 소수에 불과하고 전국의 14만 경찰의 여사를 대변하는 그런 절차가 완전히 생략이 됐기 때문에 휴일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관내 여행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다는 그런 승인서를 받고 예.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휴일날 인재 개발원에 모여서 우리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한 것입니다. 휴일에 관내 여행을 한다는 걸 다 신고해서 허가까지 다 받았단 말씀이에요. 결제가 그렇죠. 났단 말씀이에요.
아니 신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고를 내가 지금 이거 지금 표시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관내에 없고 관내에 잠시 알겠습니다. 나갔다 오겠다. 그런 신고 절차를 거쳐서 이 중대한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휴일날 모여서 우리끼리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하는데 그게 불법이라 규정을 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해산 명령은 직무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데 직무 명령이다 하면 직무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법상 복종 업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는 징계다 이런 논리 같은데 직무 명령이라 하면 우리가 정당한 직무 명령이라면 수용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직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무라 하면 공무를 집행할 의사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을 하는 중대 결정을 해야 될 의사가 있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관위 여행을 해서 여행 그 신청을 받고 세미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직무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직권 문제를 그러니까 정당한 그 회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권을 부당하게 발동을 해서 직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 문제가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 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이거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자, 총경님 지금 오히려 이 명령 내린 게 직권 남용이다 하셨는데 그럼 혹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돌입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그걸 준비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 회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급하게 해산 명령이 내린 건 경찰청장 후보자 개인의 판단이 아닌 그 윗선이 있었을 것이다. 배후설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경찰청장은 금요일날 접근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로 회의를 잘 마치고 회의 마친 후에 좀 이야기를 좀 하자. 대표단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 의사를 보내와서 사실상 오늘 제가 휴가를 내놨는데 서울에 가서 청장한테 우리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휴가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청장은 회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회의 결과를 전달받기로 된 사람이 회의 중에 왜 그런 결단을 내렸겠느냐. 그거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는 자기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청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하는 거는 청장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시 명령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청장이 회의 잘하고 나한테 보고하라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해산 명령을 내린 건 청장보다 윗선의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 있었을 것이란 말씀인데 그럼 그 정도의 압력이란 누구 선의 압력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추측하시는 거예요? 차마 추측은 시청자 목으로 돌리겠습니다. 추측을 제가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혹시 행안부 장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윗선일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예, 우선일 것이라는 좀 구체적이지만 밝힐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행안부 장관보다도 윗선일 것이라는 구체적이지만 밝힐 수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런 정보가 있다 이 말이죠. 아, 정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도 지금 제가 이 말은 공개 여부가 좀 애매해서 지금 말이 좀 꼬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선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보다 윗선이면 대통령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만 있습니다. 아, 예. 하여튼 제가 말씀이 좀 난처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고요. 이제 경찰국에 대해 왜 반대하는가는 저희가 지난 인터뷰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이 징계 문제 또 회의를 여는 자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하지요. 입장 듣는 것으로 하지요. 총경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류사명 총경의 입장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지금 이제 일선 경찰들 게시판 들어가 보면 왜 회의조차 못하게 하느냐에 대한 아주 부글부글한 심경들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로남불이다. 그래서 신조어로 검로경불이다. 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경찰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 얘기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검찰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게 이제 추윤 갈등이든 아니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든 검사장 회의 열린 적도 있고요. 그거는 평일에 열렸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아하. 그래서 박용진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에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검사장 감찰하거나 대기 발령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경찰국 아래로 들어가는 거는 또 이제 논란의 여지도 있고 이견이 있지만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네. 게다가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행안부는 사실 이거 거리두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경찰이 알아서 한 거다라고 했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거 공식적으로 언급해 버림으로써 이거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내버린 거예요. 자, 잠시만요.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대통령실 연결을 합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사실은 이 인터뷰 때문에 연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것부터 좀 제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더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 일단 박 기자. 네. 다음 이슈 넘어가죠. 이준석의 무조건. 자, 정치권 이슈입니다. 이건 뭐죠?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반쯤 자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 토요일, 그제 토요일에 전남 진주에 가서 가수 박상철 씨 노래 무조건을 불렀습니다. 네. 이 영상을 직접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이 장소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버스킹 행사, 여기에 참석을 해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약속했던 게 많은데 이제 호남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래 한 곡 한다라고 했고요. 네. 노래 부르고 나서 앵콜 요청이 와서 네 박자도 또 불렀습니다. 트로트로. 네, 예. 이준석 대표가 지난 7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열렸었고 징계 결정은 새벽까지 좀 이어져가지고 8일에 결정이 났거든요. 네. 그 이후에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 그간에 이제 반쯤 자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대선 주자들이 배낭 메고 지방 도는 거랑 좀 비슷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페이스북도 한번 쭉 세봤는데 이 징계 결정이 난 다음에 글을 쓴 게 총 12건이더라고요. 네. 이 중에 3건은 당원 가입 독려하는 글이었고 7건이 이 지방 돌면서 시민들 접촉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역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목포, 순천, 광주, 전주, 진도 이런 호남 지역들을 많이 갔거든요. 네, 경남 진도도 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표 측에 좀 물어봤더니 이게 최소한의 노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네. 하는데 소위 호남 중시하는 그런 정책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진주, 경남 진주도 간 거고 진도도 간 거고 그런 거죠? 네. 진도, 진주 다 간 거죠. 이게 막 지금 맞습니다. 헷갈려요. 예, 예. 지금 당대표긴 하지만 차기 당대표 지지율 순위에서도 일부 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했던 조사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25.12% 1위를 차지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18.3%로 2위였습니다. 요건 오차 범위를 좀 넘어서는 수치예요. 예. 자, 이 반쯤 잠행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김준일 대표.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 센스, 그 아까 전에 박상철의 무조건 네. 부른 거 어디 가사를 올려서 불렸냐면요.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아니, 거기가 원래 하이라이트예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내용이 가사를 보면은 나 지금 당대표 지금 뭐 징계 먹어서 이러고 있지만 빨리 불러줘. 뭐 이런 당원들한테 대한 호소 이런 거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취임 1주년 때 자기 정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공천개혁의 하나가 있었고 하나가 서진 정책이거든요. 서진 정책을 지금 자기 정치하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박순봉 기자가 소개했던 그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호남 지역만 따로 보면은 이준석 대표 29, 안철수 9.0 차이가 큽니다. 지금 호남 지역의 한 절반 정도는 다니면서 굉장히 호남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거든요. 여기 네. 노래 부른 데도 진도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원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근데 호남은 원래 취약 지역이에요. 근데 만약에 당원이 많이 늘어나면 이건 다 이준석의 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중앙 정치하고 거리를 두는 게 인기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굉장히 좀 호평을 받는 이런 역설적인 게 있어요. 그래요. 네, 말씀하신 부분 들으니까 사실 좀 생각이 나는 게 네.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광주 무등산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측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무등산이냐 이랬더니 징계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징계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많이 낸 지역이 호남이라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일종의 화답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자신의 대표 브랜드 중에 서진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또 동시에 보면은 청년들 많이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브랜드를 다 내세우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는 2부 뉴스닥에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노래는 거기서 듣겠습니다. 고음 처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이. 유심히 들어보죠. 박순봉 기자, 김진일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